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오늘자 주요 뉴스 속보 트럼프 14발 중 13발 격추. 이란이 사전 통보했다.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았는데요. 그 14발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3발을 격추시켰고 나머지 한 발은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가만 놔뒀다라고 합니다. 정말 개망신 떨고 있는 이란입니다. 미국의 이제 힘, 미국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세계 2위의 이제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하나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해결 못해가 해서 말이죠. 지금까지 끌고 있는 거 보십시오. 이 정밀 타격 능력, 이것에 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세계 1위가 미국, 세계 2위가 이스라엘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근접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게 실전에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타격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2위로 평가해 줍니다. 실제로 이런 걸 보면요, 저쪽 공산권 러시아라든가 뭐 저기 러시아를 공산권이라고 말하기는 이제 어렵지만 지금은 어쨌거나 그 연장선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은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허장성세, 과장된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군사력의 척도가, 정도가 너무 과장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미국의 기술력이 어느 시점부터 특히 군사 장비에 관해서는요, 다른 나라와는 넘사벽한 차이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을 가장 빨리 또 이렇게 수혈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정권이 이상하게 되면서 미국이 요즘은 한국을 잘 믿지 않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계심을 풀지 않으면 우리나라 안보, 외교 이런 데 참사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어려움을 이제 겪을 수밖에 없다. 미국이 마음먹고 우리 한국을 혼내기 시작하면요. 지금 그 감당 안 돼요. 과거에 뭐 금모으기 운동 그런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란 카타르 미군 기지 향해 미사일 14발 쏘았다. 이런 뉴스들. 자, 벙커 숨은 36년 권력자 하메네이, 이란 내부에서도 무능하다. 불만 쌓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란은 어쩌면 저러다가요, 진짜 레짐 체인지가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국민들의 봉기에 의해서, 국민혁명에 의해서 또 다른 이란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걸로 하메네이가 쫓겨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군부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아니면 측근들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어. 어쨌거나 하메네이는 위험합니다. 아무런 지도력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네요. 벙커 속에 숨어서 그냥 겁을 집어먹은 게 확실합니다.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저는 하메네이 같은 위치에 김정은이라든가 시진핑을 넣어두고 관계없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미국이 마음먹고 시진핑을 때려버려도요. 중국은 전쟁 못해요. 미국하고.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미중 워게임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면은 어떤 자들은 중국이 이긴다라고 떠드는 자들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대만을 중국이 이제 점령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미국의 제한된 전략하고 중국의 약 한 절반 되는 전략하고 붙었을 때 중국도 그 전쟁에 모든 걸 다 투입할 수는 없어요. 주변국이 워낙 많고 거기다 적대적인 나라도 있고 인도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경계해야 될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갖고 있는 전력 전체를, 군사력 전체를 대만 전쟁에 투입을 못 합니다. 많이 하면 50%예요. 많이 하면은. 그 중국의 50% 전력하고 미국의 제한된 전력, 친함대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미군기지, 주한 미군기지, 주일 미군기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본, 호주 등등의 연합군하고 이제 붙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시뮬레이션인데, 거기서도요, 10명의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돌린다 그러면은 하나 정도가 중국이 이긴다지 나머지는 전부 미국이 이긴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트럼프가 마음먹고 시진핑을 때려도 뭐 논란은 크겠죠. 그렇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계는 오히려 조용해지면서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경제도 더 잘 돌아갈 거예요. 중국은 지금 깡패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훔치기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그리고 주변국들과 전부 불편한 관계 아닙니까? 자, 아무튼 트럼프는 천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사람은 그 체계적인 제왕학을 공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찍이 뭐 부모로부터 그런 엄격한 가정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군사학교를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일종의 체계적인 제왕학이다라고 봐도 됩니다. 거기다가 큰 기업을 운영을 해봤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일찍 눈을 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정치인도 아니었는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대통령이 두 번이나 된 거죠. 사실상 세 번 된 거죠. 두 번째도 이긴 건데 도둑 맞았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실제로 그걸 지금 파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트럼프가 갖고 있는 큰 빅픽처 가운데 한 개인데요.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적용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도 천지개벽이 일어나겠죠. 자, 아무튼 트럼프가 이렇게 B2를 동원해서 이란을 직격한 것은 이건 세계사에 남을 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12발을 때렸는데요. 그 12발의 힘이 얼마나 거대하겠습니까? 보통 이 벙커버스터, 초대형 벙커버스터 하나의 위력이 전술핵에 버금간다 정도인데, 물론 전술핵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나 관통력만큼은요, 전술핵도 못 따라가요. 지하로 들어가는. 이게 12개가 중요한 어떤 이란의 핵 개발 어떤 장소에다가 그냥 투하됐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이제 상상이 충분히 가고도 남습니다. 하메네이 이하 이란의 그 이제 신정 체제의 핵심들이 전부 지금 숨죽이고 제대로 지금 대항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겁을 먹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맘만 먹으면 하시라도 잡을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저 세상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게 명백하게 지금 입증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시진핑이나 저쪽 이제 이 반대 진영에 있는 그 세력의 그 나라에 있어도 큰 소리로 이거 미국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킬 타격 능력, 킬 체인 능력, 혹은 이 특정한 요인을 딱 지정해서 암살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너무도 고도화되어 가지고요, 중국의 시진핑이라고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세게 못 나가요, 지금. 이란의 최대 이제 그 배후 세력이라면은, 우호 세력이라면은 중국이거든요. 그 중국도 지금 겨우 원론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미국 보고 자제해달라 수준이지 세게 못 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G2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보통 현대 상황을요, 과거에는 미소 냉전 체제 뭐 이런 식으로 불렀지만, 그리고 미국과 그 소련을 두 슈퍼파워로 인정했거든요. 특히 군사력 면에서는 그랬는데, 요즘은요, G2 그러는데 G2도 아니야. G2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대체로 이념적으로 약간 경도된 좌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우파는 아닌 자들이죠. 그러나 우파들이 볼 때는요, G2가 아닙니다. G1입니다. G1. 그 G1이 바로 미국이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럼프는 지금 이번 이 작전을 단행하는 데 있었어요. 자신의 임기 초에 이걸 이제 실시했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데, 천재적인 어떤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쭉 이제 기사화되어 있죠. 심지어는 얼마나 여유가 있으면요, 나머지 한 발은 위협이 안 돼. 그냥 놔뒀다. 정말 엄청난 어떤 자부심과 능력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인지 정말 부럽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근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을 세계 5위권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요즘은 놀랍습니다. 우리 뒤에 영국, 프랑스가 있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요 네 나라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과장됐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데 그게 과장으로만 보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군사력 중에 특이한 게 말이죠, 육군의 그 전력이 굉장히 이제 우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 중에서도 미사일 전력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K9 자주포라든가 그 다연장 로켓 그 천무 같은 것도요,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한국하고 전쟁하는 나라가 설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쉽게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죠. 왜냐하면 전쟁을 한다 해도 중국의 100%가 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 전력의 극히 일부가 올 겁니다. 우리하고 전쟁을 한다 해도 한 30% 정도가 올 거라고. 해볼만 하다니까요.
그래서 북한하고 관계도 적당하게 이렇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우리는 한반도 안정을 이렇게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미국과의 관계를 향후 적어도 50년 정도는 끌고 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 좌파 혹은 저 친북 종중 세력들이 뭐 종중이 되든 뭐 종북이 되든 이런 세력들이 이제 집권하면서 계속해서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혹은 북한을 끼고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 미국 버리고 중국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인데 이 천재 트럼프가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번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6월 26일 날 드디어 워싱턴에서 엄청난 어떤 폭로가 있습니다. 세계를 향한 폭로인데요. 그때부터 저는 트럼프가 움직일 것으로 이제 기대하고 희망 회로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반응해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이 상황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국내적 요인으로는 지금 수준에서 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황교안 전 국무총리조차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일은 안 되는 것인가라고 자조를 하더라고요. 그거 사실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이란의 제한된 보복에 미국 정시가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미국의 힘. 이런 것까지도 저는 트럼프가 다 계산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야말로 이거는 바이든이라든가 오바마로서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전격 타격입니다. 전격적 결정입니다. 실제로요, 트럼프는 전쟁을 죽이는 사람, 전쟁을 이렇게 뭐 중단시키는 사람인데 원래는. 그런데 이런 전쟁을 통해서 큰 전쟁을 막는 거죠, 사실은. 3차 대전으로 갈지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중국은 너무도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능력이나 전력 같은 게.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최첨단 군사 무기 같은 것도 말이죠. 입증된 게 없어요. 실전에서 붙어보면 그거 안 그래. 그냥 중국제의 그 허점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자, 호르무즈 봉쇄에도 미국 피해 작다. 되레 이란과 중국이 타격을 받는다.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왜 그런가 하면요. 이란에 사실 그 대외 이제 뭐 경제적 어떤 그런 뭐 이익이랄까 그런 걸 얻는 수단으로서는요. 자국에서 생산되는 그 석유를 팔아야 되는데 이란 석유를 사주는 나라의 그 절대적인 손인 큰 손이 바로 중국이거든요. 이란산 원유의 90%가 중국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란이 이제 이 호르무즈를 이제 봉쇄해버리면은 그 석유를 팔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란 국내 경제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란 국민들이 일단 원성이 터질 것이고 그 내부가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하메네이가 그냥 쫓겨나갈 거래요. 그 이란 안에서 그냥 어떤 그 체제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에 몽둥이 뜸질을 하겠죠. 그러면 자칫하면 단두대에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자, 때문에 하메네이도 지금 완전 사면초가 완전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봉쇄는 거의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제한된 어떤 해군력을 갖고 이란이 위협을 줄 수가 있지만 그것도 그런데 상대가 말이죠. 미국입니다. 그게 되지도 않아요. 미국이 그 주변에 항모를 중심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그 항모 전단위가 있거든요. 그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봉쇄 자체가 거의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고, 중국은요, 그동안 이 이란으로부터 거의 전량을 다 수입해 왔죠. 그것도 싼 값에. 다른 석유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석유보다도 한 70% 정도 가격으로, 그래 이제 손쉽게 그냥 대량으로 수입을 해왔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도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중국도. 그래서 호르무즈 봉쇄 이거는요, 중국도 반대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트럼프의 1타, 3피, 4피, 5피, 그야말로 엄청난 어떤 부대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익에 대한 이야기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그 시사점이 있는데요. 미국은 그런데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이렇게 봉쇄한다 해도 거의 영향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루 약 50만 배럴의 원유 및 액화가스를 수입하고 있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요. 미국 전체 석유 소비량의 2%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체적으로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또 많이 생산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설사 미국은요 해외로부터 원유 수입을 전혀 안 해도
나라가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답한 것은 이란하고 중국이죠, 오히려.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답답해진다 그러면은 북한도 상당히 이제 이렇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메네이 사진 대신에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여기 이제 김정은 사진, 그리고 이재명 사진을 넣어도 다를 게 없습니다. 지금 전부 이들을 지금 도륙하고 있다, 혼내고 있다. 채찍 들었습니다, 트럼프가. 자, 아무튼 호르무즈가 만일에 봉쇄되면요, 가장 피해를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유 수입의 68%, 와, LNG, 액화천연가스의 16%를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지금 들여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원유는 7개월분을 비축하고 있고요. LNG도 비축은 물론 미국, 호주 등 대체국이 있지만 봉쇄가 장기화되면 산업, 수송, 발전, 난방 등 분야에서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이재명이가 이 이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겠나? 이재명의 외교 능력 혹은 국제 안보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 그리고 이제 국내 정치적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이야기지만 위험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재명은 일단 그 당선된 과정, 대통령이 된 그 과정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정통성이 완전히 이제 부여된 것이 아니다. 저는 국제사회가 이재명을 제대로 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봅니다. G7에서 그것이 드러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그대로 천하에 공인을 했었죠. 이재명, 일단 검증이 필요한 인물이고, 그리고요, 지금 나토로 오라고 지금 손짓을 했는데 이재명이 못 간다 그러잖아요. 겁먹은 게 확실해요. 대신에 대리를 보낸다 그러네요. 위성락이라고 거기 이제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 역을 하는 인물인데 이자가 대신 간다라고 합니다. 거기 나토 정상회담에 그자가 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혹시 거기서 말이죠, 이재명이 자신이 이제 공공한 입장, 어려운 입장이 될까봐 미리 피했다라고 봅니다. 뭐 중국 입장을 고려해서, 북한 입장을 고려해서 안 간다, 그것은 핑계고요. 가면 자기도 원래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이번에 이 타격을 보고 쫄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진짜 큰 것을 갖고 자신을 압박할까봐 지금 피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기뢰를 깐다든가 이렇게 되면요, 이란이 오히려 망해요. 그 이란이 직접 뭐 이렇게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란 경제가 죽으면 하메네이도 죽는 거죠. 자, 벙커 숨은 36년 권력자 하메네이, 이란 내부에서도 무능하다, 불만이 쌓이고 있고, 자, 이거는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이란은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란은 신정체제라 그러잖아요. 대통령 위에 이런 어떤 이상한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법원장까지 자기가 임명합니다. 그야말로 뭐 절대적 신적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가 없어요. 임기가 사실상 종신이다. 뭐 이런 자가 지금 이란을 주물러다 보니까 이란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도 낙후됐고, 중동에서 원래는 가장 강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사우디라든가 뭐 또 터키에 비해서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메네이 체제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중동의 질서를 이렇게 회복하고 균형을 이루고, 이것이 바로 세계 평화로 가는 가장 거대한 승리다,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는 천재입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